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과 나스닥만이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까지 가는 등 혼조 양상과 등락은 계속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나홀로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자, 이렇게 미국의 시장이 좀 정체 국면에 들어가고 혼조 양상을 보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용 시장의 개선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됐지만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텍사스나 애리조나 같은 이런 몇몇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휘발유 수요도 회복도 정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증시의 상승도 약간 상단이 막혀있는 그런 국면이었었는데요.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8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줄어든 가운데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실망스러웠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50만 8천 명으로 11주째 감소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129만 건보다는 많았는데요. 이로써 지난 13주 동안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약 4,50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 인구가 5,178만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국 인구의 87%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각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폭의 실직이 이어지는 셈으로 고용시장의 탄력적인 회복 기대감이 줄어든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신을 통해서 또 짚어드리겠고요. 또 다른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5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2.8% 올라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 이날 또 한 번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공사와 크루즈 또 유통업체 등 경기 재개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선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이죠.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위구르 인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인민은 강력히 분개하고 반대한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요. 또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에게 미국 상품 구매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는 장중에 반짝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더욱 키워서 0.15%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6,080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면 0.33% 올라 9,943포인트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오름폭을 더 키우면서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요. 0.06% 보합권에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3,115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감소세를 보였는데도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약간은 가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코로나19가 사실상 미국에서는 2차 확산이 진행 중이죠.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 지표가 예상치 대비 부진하면서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내 최소 14개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다라고 재확인을 했지만은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오늘 좀 보더라도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 아니면은 집콕 트렌드와 관련된 이 기업들 또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페이팔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 나스닥의 또 5일 연속 랠리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그런 이 업종들은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증시와 관련된 좀 해석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 코멘트를 살펴보면요. 웰스파고에서 향후 몇 달간은 경제 정상화 그리고 소비 회복 추세에 따라서 증시도 좀 요동을 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도 그렇고 경기 회복 추세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 역시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국제 유가는 2% 넘게 큰 폭의 반등을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모니터링 회의가 개최됐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산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산을 잘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 WTI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2.3% 넘게 올라서 38.86달러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반면에 그 금값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고용 지표는 방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소폭 개선됐습니다. 물론 개선 속도는 좀 늦어졌습니다만 개선이 되다 보니까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35% 내리면서 1,729.6달러의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까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소폭 내리면서 0.7%는 그래도 다행히 지켜줬습니다. 0.709%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추진석 팀장님 어떤 뉴스 꼽아오셨을까요? 네, 지난 3월 11일에 WHO에서 코로나19를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으로 6월 18일에 이제 100일째를 맞았는데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이 같은 상황을 좀 정리한 그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 자료에 따르면요. 이후에 미국 내에서 무려 216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만 7,7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여기에 또 3월에서 4월 사이에 경제 셧다운 조치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대한 또 타격이 전해졌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 감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 100일 동안 4,950만 건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이 역대급 재정 그리고 통화 측면에서의 부양 정책이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증시가 한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세장에 진입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가파르게 회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 100일간의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이 오히려 2.1조 달러 증가를 했고요. 해당 기간 동안 상승률도 한 8%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팬데믹 선언 100일을 우리가 보는 와중에 한번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3월 11일에 팬데믹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3월 10일에서 6월 17일까지의 이 흐름을 집계를 해봤을 때 기술주가 17.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 가운데서 최고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집콕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PC라든지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증대가 됐고 관련된 IT 기업들의 주가가 잘 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유동성 장세에서 이 믿을 거는 성장주밖에 없다라는 인식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뒤를 경기 소비재가 16.6% 상승으로 이었거든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100일간에 좀 잃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재가 11.7% 상승, 에너지도 11.4% 상승을 했는데 3월 10일 이후에 참고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업종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유틸리티 업종이 이 기간 중에 7.6% 하락을 했고요. 부동산 관련주도 3.9% 하락을 하면서 이 경기 방어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와 또 기술주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기간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개별 종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같은 기간에 좀 집계를 해봤더니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가운데서는 1위가 다우였습니다. DOW 이 기업이었는데요. 상승률이 31.1%로 나타났고요. 2위와 3위가 바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23.2% 상승, 20.7%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보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 기간 중에 16.7% 하락을 했고요. YTD 기준으로도 40% 넘는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편입 종목으로 좀 넓혀보면요. 다이아몬드백이라는 에너지주가 상승률을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페이팔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49.3%나 상승을 했고요. 꼴찌는 복사기업체 제록스, 역시 사무실에 아무도 안 가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41%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좀 줄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 코티라는 기업도 4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는 참고적으로 또 테슬라가 53.7%로 2위에 또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반등하던 미국 증시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의 휘발유 수요도 빠르게 반등하다가 최근 정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증시와 휘발유 수요가 매우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빠르게 회복되던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자동차 연료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보니까 휘발유 수요 회복이 정체됐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 재개도 어느 정도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미국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수요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기사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내놓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휘발유 수요가 3주간의 회복 이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주 감소량은 3만 달러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3만 달러 정도 감소하면서 787만 배럴을 기록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잘 보이도록 좀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휘발유 수요는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등락을 보이는 그 부분, 바로 이 부분이 5월 중순입니다. 이 5월 중순에는 마찬가지로 증시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6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 1, 2주 동안 또 미국 증시는 정체를 보이고 있죠. 미국의 휘발유 수요 회복세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은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그만큼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지표이기도 한데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제량, 정제 가동률은 또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정제 가동량은 4월 초 저점을 이후로 지속적인 가동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73.8%까지 가동률이 늘어났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휘발유 수요 회복은 정체되기 시작했는데 휘발유 정제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재고가 이 2억 5,700만 배럴로 4월 최고치였던 2억 6,300만 배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과연 팀장님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요의 회복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유도 그렇고요. 또 소비 전망에 대해서도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프스트리트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경제 지표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미국의 유류 소비가 좀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물론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겠지만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에는 수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최근에 내놨습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고용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회복에 대한 전망이 처음에는 굉장히 V자 반등을 기대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그 기대감이 약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지표와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50만 8천 명으로 기록이 되면서 11주째 감소세를 나타냈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소폭이 적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시장에서 다소 실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프로도 보시면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했지만
하지만 4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각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 폭의 실직이 이뤄지는 셈으로 고용시장의 탄력적인 회복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확대된 규모의 실업급여를 따라서 앞으로 더 연장시켜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주면서 주장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분석가는 또 다른 대규모 실업자들이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를 보여준다면서 지난 3월에 통과된 실업급여를 더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고요. 소비자들의 지출에 쇼크를 받고 위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지원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의회 증언에서 실직자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었는데요. 현재 이 케어스 액트에 따르면 주정부의 혜택, 즉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간 단위로 조건의 미국인들은 주간 단위로 $600죠. 우리 돈으로 약 72만 원가량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장된 이 프로그램은 이제 7월 31일자로 다음 달이면 종료가 되는데요. 종료가 되게 되면 수백만 명의 실직자들이 이 주요 수입이 위협을 받게 돼서 경제 회복에도 약간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경제학자 로렌츠 카츠도 역시나 이런 말을 했는데요. 노동시장과 경제는 몹시 나쁜 상황에 여전히 놓여 있다면서 특히 실업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자치 역시 추가적인 지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양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면 시장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우세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생각해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부양의 지속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역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증시의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고용 측면에서 저희가 보자면은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연준 베이지북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임시 해고라든지 아니면 무급휴직 중인 그런 근로자들이 자신들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육아 부담도 있지만은 풍부한 실업급여 때문에 지금 업무를 복귀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다. 기업들도 이 직원들의 업무 복귀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지표를 해석할 때도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스포티파이가 킴 카다시안과 팟캐스트 계약을 맺는 등 잇따른 계약 체결에 급등했습니다. 버핏도 투자했다는 크로거가 온라인 매출 2배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목표가가 $1,200로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석 팀장님, 스포티파이라는 기업을 들고 오셨네요. 네, 뮤직 스트리밍 업체가 되겠죠. 스포티파이가 잇따른 팟캐스트 계약 체결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17일 수요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이 스포티파이는 우선 킴 카다시안 웨스트, 즉 헐리우드 셀럽이 되겠죠. 이분과 이 크리미널 저스티스 형태의 팟캐스트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18일 목요일에는 이 DC 코믹스와 그리고 워너브로스와도 팟캐스트 독점 제작 및 유통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서 팟캐스트 제국 건설하는 것에 좀 순항을 하고 있다는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스포티파이의 주가가 15% 내외로 좀 급등을 했고요. 신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 뮤직과도 경쟁 관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장 점유율 상황은 어떨까요? 네, 점유율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스포티파이가 애플 뮤직을 좀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집계를 한 지난해 이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스포티파이가 이 뮤직 스트리밍 업계에서 35%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애플 뮤직의 19%를 좀 압도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15%, 텐센트가 11%, 그리고 유튜브도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6%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애플 뮤직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파이 역시도 애플 뮤직을 굉장히 좀 극심하게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3월에는 앱스토어와는 달리 이 애플 뮤직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어서 애플을 좀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가 실제로 16일 화요일에 애플 앱스토어와 또 애플 페이 등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상 간의 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이런 애플 뮤직 역시 최근에 팟캐스트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 팟캐스트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이팟, 예전에 MP3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방송, 브로드캐스트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아이튠즈가 팟캐스트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뮤직 스트리밍 업계에 이 팟캐스트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더라도 애플 역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오리지널 팟캐스트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애플이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를 구매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리지널 팟캐스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좀 물색을 해서 계약을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플 역시도 최근에 팟캐스트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크로거라는 기업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밤 사이에 크로거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도 좋았지만 주가는 또 하락해서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크로거는 작년 4분기에 워렌 버핏이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 온라인 매출이 92%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거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3% 정도 하락한 채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CNBC에서는 크로거가 이게 단발적으로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 실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내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 주가 하락의 이유인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자, 먼저 실적을 확인해 보면 총 매출이 415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22달러를 기록해서 이 두 가지 모두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 실적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크게 개선된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온라인 매출입니다. 온라인 매출이 92% 급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온라인 매출이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크로거는 이제 130년 전통의 미국 내에서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전통 깊은, 유서 깊은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곳들이 크로거의 입지를 다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거 입장에서도 온라인 시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온라인 매출이 크게 급증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번 실적이 좋긴 했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한 단기적인 수혜가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존재합니다. 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크로거 실적에 대한 월가의 의견 한번 들려주세요. 사실은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약 한 3% 정도 상승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은 이내 하락 반전을 했고 결국 종가 기준으로 한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죠. 그만큼 혼재된 의견도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거는 당연히 좀 가이던스 부재인 것 같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하지도 않고 새로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일에 제시했던 자체 전망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언급만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팬데믹의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들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집에서 밥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같은 트렌드에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은 또 코로나19 팬데믹 관련된 이 추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이런 좀 혼재된 전망을 내놨고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번에 또 전망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하락 마감한 것인데요. 결국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시성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을 당분간은 좀 안고 가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몇 개 분기 정도의 크로거 실적은 확인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발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테슬라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제프리스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50달러에서 1200달러로 2배 가까이 상향 조정을 하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도 테슬라를 보시면 1% 넘게 올라서 1,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1,00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빠지는 모습이지만 역시나 1,000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필립 푸코이 제프리스 분석가는 테슬라의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경쟁사와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이끌어냈고 이 전환이 더욱더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 3개월간 급등한 아까도 팬데믹 기간에 이 나스닥 100 종목 중 테슬라가 53.7% 가까이 올라서 2위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주가는 나날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시각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내 테슬라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4월과 5월 이 테슬라 신차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 가까이 급감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과 경제 마비의 영향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난주에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서 이런 행보가 테슬라에 대해서 달아오른 이 투자 심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성적으로 과연 유지가 될지 약간의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월가 의견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나왔던 낙관론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티그레스라는 IB에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인 것만은 명백하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냈던 울프스트리트라는 그 기관에서도 결국은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은 이 원유 수요도 예전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4, 5월에 판매가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도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 결국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핵심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웨드부시도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00달러를 제시하는 이 대표적인 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서 잇따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겠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또 최근에 경쟁 심화에 중국 사업에 대한 낙관을 좀 하는 것은 금물이다라는 경고론을 또 한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모델 Y에 대해서 인도 재개 후에 품질 관련된 컴플레인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안감도 일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희진 앵커 수고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본 최지석 포트폴리오 팀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